오늘은 Q를 응용하는 응용 예제의 하나로 우리가 스택장에서 이미 살펴봤던 미로 찾기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택에서 우리가 이제 미로 찾기 얘기를 할 때 미로 찾기 문제, 미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리커전을 사용하는 방법과 스택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Q를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리커전과 스택을 사용하는 방법은 본질적으로는 이제 동일한 방법이고, 일반적으로 그것을 DFS라고 부릅니다. DFS는 Depth First Search 혹은 Depth First Traversal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우리말로는 보통 깊이 우선 탐색 혹은 깊이 우선 순회 뭐 이렇게 부르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제 Q를 이용하는 방법은 BFS라고 부르는 일종의 탐색 알고리즘인데, BFS는 Breadth First Search 혹은 Breadth First Traversal 이고, 우리말로는 보통 깊이 우선 탐색 혹은 깊이 우선 순회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Q를 이용해서 깊이 우선 탐색법으로 미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DFS와 BFS는 이 DFS와 BFS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공간을 탐색하는 어떤 공간을 탐색한다는 것은 뭔가 어떤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안에 내가 찾는 해가 있을 때 이 그 탐색 공간 전체를 어떤 체계적인 방법으로 어떤 체계적인 순서로 이렇게 탐색을 해서 내가 원하는 해를 찾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보통 탐색 알고리즘이다 혹은 탐색 기법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뭐 그런 이제 탐색 기법들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형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우선 그 스택을 이용하는 방법을 왜 DFS, 그러니까 깊이 우선 탐색, 왜 이걸 우리가 깊이 우선 탐색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스택을 이용해서 미로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출발점에서 뭔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 만약에 우리가 갈 수가 있으면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최대한 깊이 들어가는 거죠, 무조건. 그런 다음에 어떤 지점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그러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에만 다시 되돌아 나와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보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것을 깊이 우선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에서 아주 어느 한쪽 방향으로 아주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최대한 깊숙이 들어갔다가 되돌아 나오는 것은 항상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만 되돌아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이제 깊이 우선 탐색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방법은 이제 BFS입니다. 그러니까 너비 우선 탐색이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내가 내가 어떤 지점에서 출발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목표점이 어디 있는지 내가 모르는 거죠. 그게 어디 있는지 미리 알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미로 찾기라고 할 수가 없겠죠.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어떤 목표점을 찾을 때 너비 우선 탐색이라는 것은 출발점에서 먼저 한 칸 떨어진 지점들을 다 검사해보고, 그 한 칸 떨어진 지점들 중에 만약에 출구가 있다면 그러면 출구를 찾은 거니까 그냥 끝내면 되겠죠. 그다음 만약에 없다면 이번에는 출발점에서 두 칸 떨어진 지점들을 다 검사해보고, 또 그 중에 출구가 있다면 출구를 찾은 거니까 거기서 스탑하는 거고, 만약에 없다면 이번에는 출발점에서 세 칸 떨어진 지점을 다 찾아보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그 동심원 형태로
찾아보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BFS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너비 우선이다. 뭐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 즉 그것을 이제 조금 이렇게 뭔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 우리가 너비 우선 탐색으로 미로찾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 일단 우리가 L0를 출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L0는 S인데 여기서 S는 출발점 지점이니까 L0를 출발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L1을 출발점에서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번 움직여서 갈 수 있는 모든 셀들의 집합을 우리가 L1이라고 하면, 너비우선 탐색이라는 것은 이 L0에서 시작해서 먼저 L1에 속한 모든 지점을 다 방문해 보고, 그 중에 출구가 없다면 그 다음엔 L2, L2는 출발점으로부터 두 칸 떨어진 지점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출발점에서 두 칸 떨어졌다는 것은 L1에서는 한 칸 떨어졌다는 거죠. L1에 속한 셀들로부터 한 번에 갈 수 있는 셀들 중에서, 물론 이제 L0는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L2입니다. 그리고 L2에 속한 지점들을 다 가보고, 역시 그 중에도 출구가 없다면 이번에는 L3에, 그러니까 L3라는 것은 L2에 속한 점으로부터 한 칸만에 갈 수 있는 점들 중에서 L1에 속한 점들은 제외해야 되겠죠. L1에 속한 점들도 L2에서 한 칸만에 갈 수 있으니까 그 점들을 제외한 나머지 점들을 우리가 L3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LI라는 것은 Li-1에서 한 번에 한 칸 떨어진, 한 번에 갈 수 있는 셀들 중에서 Li-2에 속한 것들은 제외한, 그래서 셀들을 이런 순서로 방문하는, 그러니까 출구가 나올 때까지 이런 순서로 방문하는 방법을 우리가 너비우선 탐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예에서는 이 출발점은 L0에 속하고 출발점에서 한 칸 떨어진 지점은 얘와 얘겠죠. 그래서 이 두 지점이 L1에 속하고, L1에 속한 지점으로부터 한 칸 떨어졌는데 이제 L0가 아닌 것들은 얘하고 얘죠. 이것이 L2에 속한 거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L3, 또 얘하고 얘가 L4, 얘랑 얘가 L5, 그 다음에 L6는 L5로부터 한 칸 떨어진 지점들이니까 이렇게 이 네 개의 지점이 L6겠죠. L7은 얘하고 얘하고 얘일 거고, L8은 얘랑 얘가 L8이고 L8, L8 이렇게 되겠죠. 얘는 L9일 거고 얘는 L10일 거고 L11일 거고 L12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제 얘는 L9고 L10이고 이런 식으로 동심원의 형태로, 물론 뭐 이 경우엔 이건 미로기 때문에 모양이 동심원은 아니지만 의미상으로 이렇게 L0로부터 이렇게 가까운 점들부터 이제 방문하는 거니까 동심원의 형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미로를 탐색하는 기법을 우리가 너비우선 탐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너비우선 탐색 기법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L6에 속한 점이다 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 출발점으로부터 그 점까지 가는 가장 짧은 경로의 길이가 6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1이라는 것은 출발점에서 한 칸 떨어진 자리들이니까 출발점에서 그 점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1이겠죠. L2라는 것은 출발점 L1에서 한 칸 그러니까 출발점에서 두 번 만에 갈 수 있는 점들이니까 이 출발점에서 L2에 속한 셀까지 가는 거리는 2가 되겠죠. 그러니까 L6는 출발점에서 L6까지 이렇게 6번보다 더 빨리 갈 수는 없겠죠. 만약에 출발점에서 이 점까지 내가 5번 만에 갈 수가 있다면 이 점은 L6가 아니라 L5에 속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출발점에서 한 칸 만에 갈 수 있는 모든 점들이 L1이고, 다시 L1에서부터 한 칸 만에 갈 수 있는 모든 점들이 L2이고, L2에서 한 칸 만에 갈 수 있는 모든 점들이 L3니까 어떤 점이 L3에 속했는데 출발점에서 뭐 두 번 만에
갈 수는 없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얘는 L2에 속했을 테니까.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 예에서 이 출구가 L12라면 그것은 이 출발점에서 출구까지 가는 가장 짧은 경로의 길이가 12다. 여기서 물론 경로의 길이는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내가 이동한 횟수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10이다. 그러니까 BFS는 단순히 에, 입구에서 출구까지 가는 경로를 찾을 뿐만이 아니라 입구에서 출구까지 가는 가장 짧은 경로를 찾게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깊이 우선 탐색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가 이제 스택에서 최종적으로 찾았던 우리가 스택에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깊이 우선 탐색을 해서 최종적으로 찾았던 경로가 이렇게 됐죠. 여러분이 스택장의 강의 노트를 다시 한번 꺼내서 보면 이게 우리가 스택을 이용해서 미로 찾기를 했을 때 입구에서 출구까지 그 스택을 이용하는 알고리즘이 찾은 경로입니다. 그런데 이 경로는 사실은 입구에서 출구까지 가는 가장 짧은 경로는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게 사실은 더 짧은 경로죠. 그런데 이 짧은 경로 대신에 이쪽 그 더 긴 경로를 찾았느냐면 모든 지점에서 우리가 북동 남서 방향을 이런 순서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기 전에 이쪽으로 먼저 이렇게 갔던 거죠. 이쪽으로 갔는데 결국 여기에서 만나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이쪽 더 짧은 경로를 찾을 기회가 없었던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 각 지점에서 이 시도해보는 방향을 북동 남서가 아니라 뭐 동서남북 이런 식으로 다른 순서로 바꾸면 또 다른 경로가 찾아지겠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최단 경로 항상 최단 경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단 경로가 되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너비 우선 탐색에서는 항상 이렇게 우리가 동심원 형태로 찾아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예를 들어서 출구가 L12다. L12였다면 그것은 입구에서 출구까지 그러니까 얘기가 이제 약간 꼬이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하려던 얘기를 미리 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 너비 우선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각 점에 대해서 각 셀에 대해서 이것이 L0고 이건 L1이고 L2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문한 모든 지점에 대해서 나는 L6에 속한다. 그러니까 얘는 6이고 얘는 7이고 8이고 8이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출구에서 거꾸로 이렇게 이 숫자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따라가면 그러니까 12, 11, 19, 8, 7, 6, 5, 4, 3, 2, 1, 0 이렇게 따라가면 이것이 입구에서 출구까지 가는 경로가 되는데 그러니까 너비 우선 탐색을 할 때 우리가 이 각각의 위치에다가 그 지점이 L 얼마에 속했는지 그 숫자를 우리가 만약에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이 출구에서부터 그 숫자를 거꾸로 이렇게 그 숫자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거꾸로 따라가면 입구에서 출구까지 가는 경로를 우리가 명시적으로 찾을 수 있는데 이 경로는 항상 입구에서 출구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너비 우선 탐색으로 미로를 찾는 알고리즘인데 사실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이 알고리즘이 이제 굉장히 간단하죠. 이게 지금 이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게 동심원 형식으로 그냥
한 칸만에 갈 수 있는 모든 점을 다 찾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칸에서 또 한 칸만에 갈 수 있는 모든 점을 다 찾고 이런 식으로 하면 출구까지 가는 경로가 찾아진다는 것은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프로그램 프로그램 코드로 표현하는 것은 또 조금 다른 이야기이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그림과 눈으로 설명하고 이해한 이런 절차를 프로그램 코드로 표현을 할 것인가? 그것은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바로 생각해내기에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너비 우선 탐색 알고리즘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큐에다가 맨 처음에 물론 이제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택을 이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위치를 새로운 위치를 방문할 때마다 그 위치를 내가 방문했다는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동일한 위치를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방문하는 일을 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Q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위치 00라는 게 이제 출발점이죠. 그 출발점은 내가 방문한 위치다라고 표시를 하고 그런 다음 Q에 이 출발점을 넣습니다. Q에 출발점의 좌표를 넣고 시작해서 그 다음은 이제 아주 단순한데 이 과정을 그냥 계속 반복해 주면 됩니다. Q가 빌 때까지. 뭘 반복하느냐면 Q에서 하나의 위치, Q에 넣어둔 하나의 위치 P를 꺼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출발점을 Q에 넣고 시작하니까 물론 맨 처음에는 출발점이 Q에서 나오겠죠. 그런 다음 이 Q에서 꺼낸 위치 P에 대해서 이 Q에서 꺼낸 위치 P가 여기라면 이 P에서 한 칸 떨어진 이 네 개의 그러니까 상하 좌우로 인접한 네 개의 셀이 있겠죠. P에서 한 칸 떨어진 위치들 중에서 이동 가능하면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동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제 거기가 벽으로 막혀 있어서 못 가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 방문한 위치를 내가 또 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동 가능하면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모든 위치들을 방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치는 내가 방문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런 다음 그 위치들을 모두 큐에 넣습니다. 그냥 이 일을 계속 반복해 주면 됩니다. 그러다가 출구가 나타나면 그냥 종료하면 됩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맨 처음에 우리가 출발점에다가 이 출발점은 방문을 했다라는 표시를 해두는데 여기서는 0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이 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내가 방문했다는 표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출발점에서 이 지점까지의 거리가 0이다. 거리가 0이다. 즉 이 지점이 L0에 속하는 점이다. 라는 표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에 0으로 표시를 하고 출발점을 Q에다가 넣습니다. 출발점의 좌표가 00니까 00를 Q에 넣고 그 다음은 이제 똑같은 일을 반복해 주는데 Q에서 하나를 꺼내고 그러면 00이 나오겠죠. 그럼 00에 인접한 셀은 지금 얘하고 두 개겠죠. 물론 두 셀은 벽이 아니고 두 셀이 벽이면 그냥 무시하면 되고 벽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둘 다 아직 방문하지 않은 셀이죠. 그래서 인접한 셀 중에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셀인 01과 10을 방문을 하고 방문을 한다는 것은 이제 방문했다는 표시를 하면 되는데 이때 그 표시를 1로 합니다. 이 일은 뭐냐면 내가 Q에서 꺼낸 애가 L0에 속한다면 L0에서 한 칸 떨어진 애들은 L1에 속하겠죠. 그래서 이 Q에서 꺼낸 애의 값에다가 1을 더한 값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1, 1 이렇게 그 얘기는 이 두 점이 L1에 속한 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표시를 하고 그 두 점을 Q에 넣습니다. 이때 이 Q에 넣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누굴 먼저 넣느냐라는 건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도 북동 남서 이런 순서로 할 거기 때문에 먼저 0, 2를 먼저 Q에 넣고 그 다음에 1, 0을 Q에 넣었지만 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그냥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 주면 됩니다. 다시 Q에서 하나를 꺼내면 0, 1이 나오겠죠. 지금 현재 Q에 0, 1과 1, 0이 들어있으니까 Q에서 꺼내면 0, 1이 나오고 그럼 0, 1이라는 게 요 자리를 말하죠.
그러면 0일에서 한 칸 떨어진 자리 중에 아직 방문하지 않은 자리는 요거 02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자리에 방문했다는 표시를 해주는데 1 더하기 1에서 2, 그러니까 이 지점은 L2에 속한 지점이다 라는 걸 표시해주고, 그리고 02를 Q에 넣습니다. 다시 Q에서 하나를 꺼내면 10이 나오겠죠. 그래서 Q에서 꺼내면 10이 나오고, 10은 지금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접한 셀 중에 아직 방문하지 않은 지점은 얘죠. 유일하죠. 20. 그래서 20을 Q에 넣고, 그 다음 20에는 2라는 값을, 그러니까 1 더하기 1에서 2, 그러니까 즉 L2에 속한 지점이다 라는 걸 표시해 줍니다. 그냥 뭐 계속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또 Q에서 꺼내면 이번에 02가 나오겠죠. 02가 나오고, 02에 인접한 셀 중에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점은 03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03을 Q에 넣고 03에는 3으로 방문했다는 표시를 합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끝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면 최종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이쪽으로 4, 5, 6, 7, 8, 9, 10 이렇게 되고, 1, 2, 3, 4, 5, 여기 6은 이렇게 3개가 되고, 7은 여기 8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출구는 L12에 속하게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때 최종적으로 이 배열에 저장된 값은, 그러니까 우리가 방문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써놓은 값이 바로 출발점에서 그 지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 실제로 이제 최단 경로를 만약에 우리가 출력을 해야 된다면 이 출구에서부터 거꾸로 이 숫자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면 입구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역으로 입구에서 출구까지 같은 방법으로 길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숫자가 증가하는 방향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2개니까 내가 이리 가야 될지 이리 가야 될지 모르죠. 하지만 출구에서 거꾸로 쫓아가면 항상 어디에서건 이 숫자가 감소하는 방향은 유일합니다. 이것은 왜 그런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당연한 얘기죠. 여기에서 7이면 7에 인접한 셀들 중에서 6을 가진 건 이렇게 유일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쫓아가고 5로 쫓아가고 4로 쫓아가고 3으로 쫓아가고, 항상 유일하진 않습니다. 유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점이 i인데 이쪽이 i-1인 점이 이렇게 2개 이상 있으면 그 경우에는 이리 가도 되고 이리 가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지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실제로 이 코드를 우리가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Q가 하나 필요하니까, 이것은 이제 전체 프로그램은 아니고 그 중에 실제로 너비 우선 탐색을 하는 부분만 제가 뽑아 놓은 것입니다. Q를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create Q, 혹은 뭐 그냥 create, 이것은 Q를 만드는 함수를 이름을 뭐라고 붙이느냐의 문제이니까 여기서는 create Q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Q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커가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co.xy가 각각 0, 0여서 출발점이고, 그래서 출발점을 일단 Q에 넣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방문 표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설명해서 제가 이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 문제가 하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방문 표시를 이 그림에서처럼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미로를 입력받을 때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스택에서부터 우리가 이 미로를 입력받을 때 이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는 0으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는 벽은 1로 이렇게 입력을 받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로를 이런 방식으로 입력을 받는다면 이제 방문 표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1이라는 값이 이게 방문했다는 표시인지 아니면 이게 벽이라는 뜻인지가 구분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0에 대해서도 이 0이 출발점이라는 표시인지 혹은
그냥 내가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라는 표시인지가 구분이 안 되면 실제로 알고리즘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방문 표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뭔가 추가적인 배열을 쓰지 않고 그냥 이 미로를 저장하는 배열과 이 방문 표시를 하는 배열을 그냥 하나로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 이런 일종의 이제 편법을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방문했다는 표시를 전부 음수로 방문 표시를 다 전부 음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출발점에서 이렇게 인접한 셀에 대해서는 이게 음수니까 더하기 2를 해주지 않고 빼기 2를 해서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마이너스 13 이런 식으로 음수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숫자가 음수면 그것은 방문을 한 셀이면서 했다는 표시인 거고 양수일 경우에는 이제 0이면 통로고 1이면 벽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13이다. 그러면 이 경로를 찾을 때는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이제 일씩 감소하는 순서가 아니라 거꾸로 일씩 증가하는 순서로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일씩 증가하는 순서로 따라가면 되니까 뭐 논리적으로는 똑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발점 00를 내가 방문했다는 표시를 이 앞에 그림에서 설명할 때는 0을 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지만 실제 코드에서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뭔가 다른 점을 방문 표시를 할 때 그 전 점에서 이렇게 1을 뺀 값을 이용해서 방문 표시를 하는 식으로 그래서 추가 배열을 쓰지 않고 방문 표시를 음수로 한다. 이 부분이 이제 그림으로 설명한 것과 사실은 살짝 다른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출발점을 Q에 넣고 그리고 Q에 그 출발점에 마이너스 1로 이미 방문한 점이라는 표시를 한 후에 그 다음은 while문에서 Q가 빌 때까지 혹은 출구에 도달할 때까지 이 while문은 출구에 도달하거나 혹은 출구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Q가 비어 있으면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while문의 내부에서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한데 먼저 Q에서 하나를 DQ 꺼내어서 그래서 지금 Q에서 꺼낸 지점이 커입니다. 그러면 이 커에 인접한 4개의 셀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안쪽 포문에서 dir 0에서 3까지 그래서 일단 그 방향으로 내가 이동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사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그 셀이 벽이 아니면서 또 이미 방문한 셀이 아니라는 거고 그 검사는 여기 moveable이라는 함수로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4장 스택에서 사용했던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방향으로 내가 이동할 수 있다면 일단 그 방향으로 이동한 위치를 P라고 하겠습니다. 이 move to 함수도 사장과 완전히 동일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그 위치를 내가 P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를 이 위치는 일단 이제 내가 방문하는 거니까 방문했다는 표시를 할 텐데 그 표시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다가 방문하는 표시는 커의 그 값에다가 1을 빼준 값으로 표시. 만약에 여기에 얘가 마이너스 2면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들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는 뜻이죠. 그런 다음 이제 만약에 그 P가 출구라면 출구에 도달한 거니까 더 이상 루프를 돌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경로를 찾았다고 출력하고 found를 true라고 하고 break해서 while문을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출구가 아니라면 그 P를 Q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Q에 넣고 그것을 모든 인접한 셀들에 대해서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 while문을 빠져나오는 것은 내가 출구에 도달하면 while문을 빠져나올 거고 혹은 출구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Q가 비었다는 것은 이것은 원래 출구까지 가는 경로가 없는 미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while문을 빠져나온 다음에 여기에서 이 found가 변수 found가 true인지 false인지를 살펴보면 지금
출구를 찾아서 빠져나온 건지 아니면 원래 출구가 없는 미로인지를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미로 찾기 문제에 대한 미로 찾기 문제를 우리가 BFS로 해결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프로그램의 최종 결과는 이런 식으로 음수로 되어 있다는 거고, 경로를 출력하고 싶으면 출구에서부터 거꾸로 숫자가 1 증가하는 방향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 입구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Q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Q는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FIFO Q, 그러니까 First in, First out,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들어간 애가 가장 먼저 나온다고 해서 FIFO Q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택의 경우와 달리 Q의 경우에는 사실은 Q를 사용하는 용도가 스택보다는 훨씬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Q의 경우에는 이 FIFO Q만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좀 변형된 FIFO Q가 아닌 그런 Q들도 그런 Q가 필요한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Q의 변형된 형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DEC이라고 읽기도 하고 혹은 뭐 어떤 사람들은 DQ라고 읽기도 합니다. 네, 이것은 더블 엔디드 Q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더블 엔디드 Q입니다. 우리가 FIFO Q라는 것은 이렇게 Q인데 한쪽에서는 삽입만 일어나고 반대쪽에서는 삭제만 일어나는 Q를 우리가 FIFO Q라고 하는데, 더블 엔디드 Q라는 것은 이쪽에서도 삽입과 삭제가 일어나고 이쪽에서도 삽입과 삭제가 일어나는 말 그대로 더블 엔디드인 그런 Q를 DEC 혹은 DQ라고 부르는데, 간혹 이제 이런 양쪽에서 이렇게 삽입과 삭제가 다 일어나야 하는 이런 Q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중요한 Q의 그 변형된 형태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 Q인데요. 우선순위 Q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보관해 두는 Q인데, 거기에 내가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삽입할 수도 있고 또 삭제할 수도 있는데, FIFO Q라는 것은 이제 현재 이 Q 안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애만 삭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선순위 Q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이 Q에 들어온 순서와는 무관하게 현재 Q 안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큰 값만 삭제할 수 있는, 가장 큰 값만 이렇게 꺼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Q를 우선순위 Q라고 부릅니다. 혹은 가장 작은 값.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장 큰 값을 꺼낼 수 있는 Q는 보통 최대 우선순위 Q 이렇게 부르고, maximum priority Q 이렇게 부르고, 반대로 가장 작은 값만 꺼낼 수 있는 Q는 최소 우선순위 Q 이렇게 불러서 minimum priority Q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사실은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할 때 뭐 부호만 바꾸면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제 뭐 똑같은 자료 구조라고 우리가 보통 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Q를 우리가 우선순위 Q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좀 일종의 불평등한 사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줄 서서 기다리는데 먼저 온 사람을 먼저 이렇게 해주면 그게 FIFO지만 그 사람이 도착한 순서랑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얼마나 단골이냐, 뭐 이런 다른 기준에 의해서 무조건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사람에게 제일 먼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우선순위 큐의 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FIFO Q나 아니면 DEC이나 이런 건 일반적으로 이제 배열이나 1차원 배열이나 혹은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딱히 뭐 다른 방식으로 구현을 해서 크게 좋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우선순위 큐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우선순위 큐의 경우에는 이제 삽입되는 순서와 삭제되는 순서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
큐에 들어온 순서와 빠져나가는 순서가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열이나 연결 리스트 같은 이런 1차원적인 구조로 1차원적인 어떤 자료 구조로 표현을 하면 그 성능에 어떤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 큐를 구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바이너리 힙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일종의 트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트리를 아직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트리의 형태를 가지는 이제 바이너리 힙이라는 자료 구조가 가장 대표적인 이제 우선순위 큐를 구현하는 방법이다. 뭐 그런 정도로 여기에서는 그런 정도로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